도심 한복판 아파트 입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건물 입구에서 힘겹게 걸음을 옮기던 노인의 모습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던 경비원에게도 이웃 주민들에게도 그저 흔한 장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어느 순간 노인의 몸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그 작은 몸뚱이가 쓰러지는 소리가 아파트 입구의 정막을 깨뜨렸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으나 다행히 경비원이 즉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곳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경비원은 늘 조용히 자신을 지켜봐 주던 노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경수, 이 노인의 이름이다. 나는 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산 아래 빈주택에서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되었다. 2024년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던가? 도심 속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소리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찢었다. 그날 아침 아파트 입구 CCTV에는 연로한 노인이 힘겨운 걸음으로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른 새벽 홀로 지내던 시골에서 아들의 요청으로 서울로 올라와 살던 노인이었다. 그는 아들 아파트 작은 방에 머무르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그 짧은 산책이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갈 줄은. 노인은 입구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비원이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였다. 경비원의 발걸음이 초조하게 오고 갔고 주변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오랜 경력을 지닌 경비원은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의 손끝에서 다시 호흡을 되찾은 노인은 미세하게 눈을 떴고 얼마 후 도착한 구급차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노인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경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는 한 노인의 생명을 구해낸 영웅이었고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노인의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차갑게 굳어진 그의 얼굴을 보고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되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믿기 힘들었다. 왜 살리셨어요? 병원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은 침묵에 잠겼다. 의료진의 손이 멈추고 주변 사람들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서 나올 법한 감사의 말은 고사하고 차가운 무관심이 담긴 그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말은 더욱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괜한 일로 돈 많이 들게 생겼네요. 그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다. 집안에만 있지 왜 혼자 나와서 이 난리야? 그리고 옆에서 며느리는 더 냉혹하게 대꾸했다. 그러게요. 이젠 돈도 다 쓰고 몸도 불편하신데 도대체 왜 쓸데없이 이 고생을 해요? 노인의 삶을 구해준 일이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아들을 응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무언가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건드렸다. 노인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 눈을 감았다. 노인은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의 말 속에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경수, 이제 그도 늙었다. 보통은 여자가 더 오래 살던데 젊어서 고생한 탓인지 아내가 먼저 병으로 멀리 떠났다. 어느새 허리도 구부정해졌고 고향 시골집 마당에서 소일하던 날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노인은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평생을 보냈다. 어릴 적부터 품었던 아들 하나 바라보며 그가 세상에서 자리를 잡길 바랐고 결국 아들은 성공의 도시로 떠났다. 그날 이후로 홀로 남은 그는 아들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살았다. 들판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힘든 일상 속에서도 아들이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들과 산이 펼쳐진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가 오길 기다리며 계절마다 자라나는 나무를 돌보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서. 노인은 아들의 다급한 표정을 보며 허탈한 마음에 잠시 멍해졌다. 마치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아들의 모습에 그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작고 소소한 일상도 어느 날 뜻밖의 제안으로 깨졌다. 아들 녀석이 내려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롭잖아요. 서울로 오세요. 노인은 집과 땅을 정리해 아들네 서울집으로 갔다. 평생 고생한 나의 재산을 내 가족과 함께 나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며 늙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아들의 집은 삭막했고 말과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차가웠다.
가족이 곁에서 함께한다는 기쁨과 마지막 노년의 행복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인은 차가운 아파트 방에 다시 홀로 남겨졌다. 고향의 산과 나무를 떠올리며 적막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한때 반짝였던 기대는 이내 사그라지고 마치 잊혀진 집 물건처럼 그곳에 남겨진 채였다. 아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건강을 좀 더 잘 챙기세요. 돈 나가는 소리 좀 안 나게라며 무심히 말할 뿐이었다.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며느리가 무심히 내뱉은 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아버님,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노인은 깜짝 놀랐지만 며느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방 안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점점 심해졌다. 식사 시간에 함께 앉지 않게끔 굳이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은 일부러 준비하지 않기도 했다. 어느 날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말에 이끌려 노인을 집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집에 계실 때 조용히 계셔주세요. 며느리도 불편해하고요. 이 집에서 아버지만 편한 건 아니잖아요. 노인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또 참았다. 오히려 아버지 건강을 좀 더 잘 챙기세요. 돈 나가는 소리 좀 안 나게라며 무심히 말할 뿐이었다. 노인은 아들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들의 곁에 있으려 했고 그가 내민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노인은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땀방울과 같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 이후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잠깐 산책을 나갔던 것이다. 공기가 탁한 도시이지만 아파트 근처 산책로나마 걸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리했는지 노인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것이다. 왜 살리셨어요? 괜한 일로 돈만 많이 들게 생겼네요. 집 안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아들을 말리지 못했다. 차가운 그의 말들이 공기 속을 떠돌며 노인은 병상에서 그 소리를 고요히 들었다. 이 순간 그는 아들이 자신을 그저 짐으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때 노인의 머릿속에는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땅을 일구며 아들을 키워내던 날들, 아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시간들, 가족이라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 그토록 믿어왔던 그 신념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노인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아들은 병원비가 더 나가기 전에 퇴원을 서둘러 정리하고 노인을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 짧은 병원 생활이 끝나고 아들은 더 이상 노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이젠 더 이상 고향을 돌아볼 기회도 누군가 그리워할 사람도 없다. 노인은 차가운 아파트 방에 다시 홀로 남겨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은 자신에게 가족의 온기를 주기보단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편히 살고 싶었던 걸까? 그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난 듯했다. 어느 날 노인은 창가에 앉아 자신의 쓸쓸한 모습을 비추는 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가족이라는 건 그저 피를 나눈 게 아니었구나. 아들은 어쩌면 그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어쩌다 이런 말을 듣는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구경하던 이들은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쩌면 노인은 다시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노인은 인생에 알지 못할 슬픔에 찬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들었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란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억 속에서 자신을 품어주었던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에만 있는 게 아니란 것을 노인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노인은 아들의 방 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짧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부디 내가 아니더라도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말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돈보다 중요한 걸 찾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나는 가족이란 함께 나누고 돌보는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사라져서 이제 나는 더 머물 곳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잘 살아가기 바란다. 쪽지를 남기고 노인은 아파트를 떠났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아들은 그가 남긴 쪽지를 손에 들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진심을 조금은 느꼈는지도 모른다. 얼마 후 한 주민의 전원에 따르면 노인은 시골길을 걸어가며 밝게 웃고 있었다고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그 이후로도 그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걸 보지 못했다. 아들은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 자신이 늙어서야 알지도 모른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의 아내, 손주 모두도, 그리고 앞으로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족이란 단순히 피가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아들이 어릴 때 그 사랑하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생존 더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의미를 알 때일 것이다.